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당에서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경선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 호남 지역 당심이 어느 후보로 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사라졌던 농어촌 지역의 극장들이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도로공사 완료율이 18%에 불과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면적이 산림청 발표보다 2배 많은 9만여 헥타르로 확인돼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을 40일 남짓 앞두고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도 경선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광주 전남 지역 당심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자 대결의 승자는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정권 교체 화이팅! 권역별 순회 경선의 꽃은 이번 주 시작될 호남권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이번 경선 전국 선거인단의 27%가 광주와 전남북에 포진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경선 관심과 참여도까지 높은 지역이라 호남권 당심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흘간 치러지는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는 26일 후보자 합동연설의 직후 발표됩니다. 다만 흥행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용한 경선 전략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로키로 경선을 치르자라는 거고 경선 과정에서 돌발 변수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 경선 과정의 어떤 다이나믹한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흥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경선 열기 역시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도 대거 대선 후보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절대 강자 없는 경쟁 구도, 한덕수 출마설 등이 경선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진출한 8명을 오는 22일에는 4명으로, 29일에는 2명으로 압축합니다. 지역 유세 일정 없이 1차는 국민 여론조사, 2차는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해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추리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책임당원 규모는 2만여 명으로 국민의힘 전국당원의 2.5% 수준이지만 호남의 당심이 중도층과 유사한 성향임을 강조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시민들도 적지 않아요. 진영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봐주신다면 그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 불명예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 예전만 못한 경선 열기 속에 본선에 나설 양당의 최종 주자 누구일지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 철학인 먹사니즘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먹사니즘은 실용 중심의 민생 해결 네트워크로 앞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 보시면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7도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8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주말에도 추모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목포에서 열린 기억문화제를 찾은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평화광장에 노란 리본 모양의 조형물이 들어서고 천막과 깃발까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억문화제가 열린 겁니다. 4.16 재단이 주최하고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가 주관한 이날 문화제에서는 세월호 리본과 그림 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란 종이 비행기를 직접 접어 날리고 저마다의 약속을 적은 메모를 붙이면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길이며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들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에게 세월호 참사가 무엇이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문화제를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큰 여객선 배가 침몰을 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야.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표시가 노란색 리본이야.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이렇게 발걸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 선체에서 숨진 선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해상 수심 80여 미터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생존 선원의 진술에 따라 실종자가 선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까지 민간 잠수부들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선적 139톤급 저인망 어선인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해상에서 침몰했고 5명 가운데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도로공사 완료율이 18%에 불과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개 공고 39곳 가운데 도로 포장을 끝낸 곳은 유촌동 일대와 한국은행 사거리 등 7곳으로 17.9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도로 복구가 끝나 조만간 포장이 완료되는 곳은 17곳으로 43%입니다. 포장 공사를 마치지 못한 곳은 상무지구와 백운교차로 등 차량 정체 구간으로 도로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등 아열대 해역에 출몰하는 쥐가오리, 일명 악마가오리가 전남 서해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된 향고래에 이어 대형 수생생물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장구한 거대한 유리상자에 낯선 생물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에 달린 거대한 뿔은 마치 악마를 연상케 합니다. 일명 악마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대형 쥐가오리로 해당 개체는 몸통 길이 2.2m에 무게는 120kg에 달합니다. 태평양 등 아열대 해역이 주요 출몰지지만 지난해 7월 전남 영광, 연안에서 혼액돼 호남권 생물자원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물 올리는 중에 걸린 거예요. 가게다 전시해 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나?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된 쥐가오리가 국내 서해 바다에서 발견된 것은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생물학자인 모리가 목포 연안에서 처음 보고를 기록한 이후 100여 년 만입니다. 보기 드문 수생생물인 만큼 해부를 통한 장기 속 먹이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쥐 가오리의 표본은 생태적 특징 분석과 유전자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종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해서 유전자 정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향후 어떤 개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 유전자 정보 일치라든가. 최근 서남해안 바다에서는 대형 수생생물의 목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날개 길이 2m 이상의 만타 가오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달 초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길이 15m가량의 향고래가 출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먹이 분포의 이동을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꼽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먹이 자원, 보통 이제 플랑크톤, 곤쟁이 새우나 뭐 그런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이상 기후의 영향이 국내 생물 다양성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때는 마을의 문화 중심지였던 농어촌 지역의 극장들, 인구 감소와 함께 하나둘 사라졌는데요. 강진에서 30년 만에 지역민들을 위한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어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달콤한 팝콘 냄새로 가득한 강진 영화관. 극장을 찾은 지역민들의 얼굴에 설렘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난 1990년 강진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30년 만에 영화관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개관 8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이지만 3D 상영도 가능한 최신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와서 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저는 큰 사이즈 영화관보다도 이렇게 작은 영화관이 훨씬 더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관한 강진 영화관은 일반 영화 7,000원, 3D 영화 9,000원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시중 영화표 가격이 15,000원을 넘나들고 OTT 플랫폼이 대세인 요즘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개관 기념으로 무료 시사회가 열린 데 이어 연중 무휴로 최신 영화를 하루에 4-5차례 상영할 예정입니다. 요가나 요리교실 등 생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울림센터에 영화관이 들어선 만큼 인기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영화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015년 극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작은 영화관 사업. 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영암 등 전남 12개 군 지역에 조성돼 누적 관람객 26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내년 신안군의 마지막 영화관이 들어서면 전남 모든 지역에서 극장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임단협 갈등으로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낸 전남 13개 지역 16개 버스 회사의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분쟁 해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노사 설득과 조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원만한 교섭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 버스 회사와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남진호위에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전라남도가 난임 부부를 위한 10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기준 6,500여 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 정난관 보건시술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매년 20-30%에 이르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장하 선생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어른 김장하를 본 관람객들은 문 닫은 한약방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놓고 간 꽃다발이 남성당 한약방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선생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김장하 선생이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한 곳 남성당 한약방이 지난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은 앞서 진주 남성문화재단의 재산 34억 원 전액을 경상국립대에 내놨습니다. 재단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뒤떨어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나눔의 산실인 한약방이 문을 닫자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진주시는 건물을 매입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1층은 지역민의 바람대로 한약방 원형을 보존합니다. 2층과 3층은 형평운동 같은 진주 역사 콘텐츠 전시와 교육실로 운영됩니다. 새 단장이 끝나는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과제는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어떤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활동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또 김장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관이 되어야 마땅하고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라 했던 선생의 뜻을 새겨 민주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의 확장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행평과 평등에 대한 정신 고취를 하는 쪽으로 교육관이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던 김장하 선생. 그의 삶이 투영된 한약방은 온전히 지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다음 페이지에 써야 할 말들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지난달 산림청이 발표한 경북 산불의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이 수치만 해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북의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을 조사해보니 기존 발표보다 2배 더 많은 9만여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주불 진화를 선언한 건 산불 발화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때 발표한 전체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157헥타르였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산불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을 뜻합니다. 불에 타지 않은 부분까지 어림잡기 때문에 이후 조사를 통해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은 통상적으로 그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산림청 발표보다 2배 넓은 약 9만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최근 조사한 산림 피해 면적 추산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영양군은 기존 발표된 면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안동시는 기존 9천여 헥타르에서 최근 2만 6천여 헥타르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의성군은 1만 2천 헥타르에서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등 모두 9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기존 예상보다 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초기에는 산불이 빠르게 지나간 면적만 추산했고 또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실지피 면적도 아니고 영향구역이 4만 9천 나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좀 있습니다. 10만 헥타르라고 그 국민들이 알렸을 때 대단히 국민들 저항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는 산림청의 피해 면적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에 따르면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천 헥타르입니다. 2.3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한 건 아닌지 여러 전문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아직 확정된 피해 면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달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 속에 관광성 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았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이 20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필요한 연수였고 의원들이 사비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출장을 내야 했고 전주시청 버스도 2박 3일간 빌렸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 가운데 청주와 평창, 속초로 연수를 다녀온 전주시 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7명. 고심 끝에 단행한 연수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이 지나서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불편함과 실망감에 대해 행정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사과한 최용철 위원장은 출장비를 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출장비는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도당과의 소명 절차 또한 책임 있게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흘간 연수를 위해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청구한 숙박비와 식사비만 해도 90만 원이 넘고 목적도 불분명한 행사에 전주시 소유 버스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협의 요청을 합니다. 버스 운행에 들어간 비용은 유류비하고 톨비가 있잖아요. 약 43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의원들은 또 연수 출발 전에 관광성 일정을 숨긴 채 연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자 배포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시기 외에도 거센 비판의 대상이었던 관광성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과연 대시민 사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관광성 연수를 떠났던 의원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기동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의원 7인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현재 도당이 조사 중인 가운데 전주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도당 결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시의회의 자정 능력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두산에 역전승을 거두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맞선 7회 최영호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KT와 두산과의 6연전에서 4승 2패, 위닝 시리즈를 기록해 11승 12패로 5할 승률에 다가서며 5위와 반게임 차 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주 삼성과 LG를 상대로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오늘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를 개시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판매하는 작목은 벼와 고구마, 옥수수 3개 품목입니다. 광주시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와 사과, 배와 포도 등 76개 품목으로 농가들은 재해보험료 20%만 부담하면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으로 지역의 3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겠고요. 때이른 더위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먼저 보시면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7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내일부터는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5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에서 22도, 영암에서 24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은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갠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